미세혈관 감압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환자가 시행받을 수술에 대한 정보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동의서 작성을 위한 의료진의 설명 과정을 보조하고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자주적 의사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수술의 목적 및 효과. 미세혈관 감압술이란 얼굴 표정근의 운동을 담당하는 안면신경근이 주위 혈관에 의해 압박되면서 안면 떨림이 유발되거나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3차 신경이 주위 혈관에 의해 압박되면서 3차 신경통이 유발되는 환자에 대해 해당 신경으로부터 원인이 되는 혈관을 분리시켜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뇌종양에 의해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에는 종양 조직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술을 통해 신경이 압박되는 상태를 충분히 완화시킬 경우 85에서 95% 정도의 환자에서 증상이 완치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 부위 및 추정 소요 시간, 수술 전 준비 사항,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사전에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수술 전날 입원하여 소독액으로 머리를 감은 다음 수술 부위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날 자정부터 금식을 시작합니다. 수술 과정. 수술은 전신마취하에서 진행됩니다. 마취가 유도되면 환자의 자세를 고정하고 머리카락 일부를 제거한 다음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소독포를 덮습니다. 집도인은 피부를 절개하고 머리뼈 일부를 절개한 다음 내막을 절개하고 뇌조직을 견인하여 신경이 압박되는 부위를 노출시킵니다. 이어서 원인이 되는 혈관을 찾아 압박되고 있던 신경으로부터 박리한 다음 혈관이 신경에 닿지 않도록 테프론 쿠션을 넣어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뇌종양에 의해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에는 종양 조직도 제거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신경에 대한 압박을 해소한 후에는 뇌막을 봉합하고 절개했던 두개골 일부를 복원한 다음 피부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추정 소요 시간. 수술에 걸리는 시간은 환자의 상태나 뇌혈관과 신경의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3, 4시간 이상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마취 유도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1~2시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수술 후 치료 경과. 수술 후에는 회복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이동하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1, 2일 정도 집중 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특별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3에서 5일 정도가 지난 후에 퇴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1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청력 검사를 시행하고 외래 진료를 통해 경과를 관찰합니다.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대부분의 수술은 특별한 문제 없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 최근에는 수술 중 감시장치를 이용하여 신경의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수술로 인한 신경 손상의 발생 위험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 정도의 환자에서는 수술 후 안면신경에 인접해 있는 청신경이 손상되면서 해당 측의 청력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5% 정도의 환자에서는 수술 후 일시적인 안면신경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대부분 수개월에 걸쳐 저절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 지속. 수술 후 증상이 완치될 가능성은 85에서 95% 정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신경 압박을 해소시킨 후에도 증상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성은 압박으로 인한 신경 손상이 심하게 진행되었거나 증상이 오래된 환자일수록 높아집니다. 감염. 피부 봉합 부위에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독과 재봉합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감염이 두개골이나 뇌막 또는 뇌조직에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출혈, 혈종. 출혈로 인해 두개골 내부에 혈종이 발생한 경우에는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수술 전후로 출혈이 많이 된 경우에는 수혈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혈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매우 드물지만 감염성 질환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심각하지만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합병증. 그 외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수술 전후로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지의 깊은 부위의 정맥에 혈전이 형성되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혈전이 이동하여 폐동맥을 막는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는 뇌졸중, 그리고 마취제나 항생제, 출혈이나 탈수 등에 의한 간 손상과 신장 손상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나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 심장질환이나 간질환,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어서 수술 이전부터 위험성을 가진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관련 주의사항. 수술 부위는 피부 접착제를 이용하여 봉합하였으므로 별도의 실밥 제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하는 것은 수술 후 일주일째부터 가능하지만 사우나나 통 목욕은 한 달 정도가 지난 후부터 가능하며 염색이나 파마는 수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가능합니다. 수술 후에는 머리를 심하게 흔들거나 머리에 충격을 주는 운동을 삼가십시오. 기타 사항.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약물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증상을 개선시킬 수는 있어도 혈관에 의해 신경이 압박되는 것을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을 통한 치료 방법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세혈관 감압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